없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 요양의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세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평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권자들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원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6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평택시 남부지역의 팽성 서울수 의원과 서부지역 안중 아이맘 한사랑 의원이 최종 선정되어 3월 11일 두 지역의 의료기관과 신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평택시는 시민의원 기존 1개소에서 총 3개소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거점이 확보되었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 협약을 한 의원이 소재지가 팽성하고 안중이에요. 이제 네. 평택보건소 관할 지역이긴 한데 네. 북부 지역이 없는 거는 송탄보건소에서 업무 협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락이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각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각 의원들이 이제 인력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응모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한 다음에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협약은 또 저희 시하고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공모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의원에서 북부 지역까지 관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평택시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할 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공모가 이제 보건복지부도 이제 기관이 지금 총 전국에 422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77개소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하게 되면 시점에 연 1회 정도는 공모 기간을 줄 생각인가 봐요. 그러면 또 그거를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송탄 지역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탈락이 되십니다. 네. 연 1회 정도 또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지금 3차이잖아요. 3차인데 올해도 이제 원칙은 요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저희 이 두 군데도 지난번에 2차에 응모했다가 탈락된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공모 조건에 각 지자체에서 이 공모를 했을 때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의 개소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없어요? 네. 그럼 만약에 평택에서 5군데가 신청을 했다. 공모 조건에 맞는다. 그럼 5군데가 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다 선정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인력 부분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라 이게 좀 많이 점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또 이제 보강이 된 상황이라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에서 관심 있는 데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모가 작년하고 올해 몇 차례 있었나요? 두 차례 있었고 이번에 세 차례. 그 송탄 지역에 있는 의원도 공모를 계속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계속 안 된 거예요? 네. 안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었죠? 안 된 이유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뭐 통보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 핵심이 인력 구성이 돼야 되고 계획서가 좀 이렇게 꼼꼼히 촘촘하게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에 대한 거는 복지부가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북부 지역도 네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럼요. 뭐 공모에 안 됐다는 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하고 그 수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 보고의 건이니까 이제 추후에 네네. 이제 의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네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사회하고도 일단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공문을 일단 있을 때마다 공문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제 보고의 건으로 이제 보고를 주시는데 실질적인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저희들이 요거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 몇 회, 뭐 아니면 뭐 어떤 시간대에 왜냐면 여기도 이제 의원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께서 뭐 요일에 언제는 좀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뭐 몇 번은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이후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질문이 많으시네요. 통합돌봄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조금씩 이제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의 첫 번째 뭐 이런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예산을 정리를 좀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50대 35대 15, 15대 35, 15대 35. 35. 예. 그러면 시의 역할과 네.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이 돼요?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간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약 체결이 돼 있고요.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운영을 하며 지도 감독하고 또 공모에 이렇게 응모할 수 관리. 있도록 네. 관리하고 더 네. 많은 의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독려하고 네네네. 하는 과정들을 하겠다 협업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치료의 문제도 있지만 예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보건소가 의원들과 선생님들과 어떤 협력 체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뭐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많으실 테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가서 케어하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실 테고 근데 그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뭐 성과를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5번의 병원을 다니셨던 분이 이제 뭐 2번으로 줄었고 뭐 안 다니게 되었고 호전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성과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일단은 이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등급을 받으신 1급에서 네. 5급이신 대상자예요. 네. 저희가
지금 저희 평택시에 있는 대상자를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 1급하고 5급 정도의 등급을 받으신 게 1, 2급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1급, 2급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소변줄을 갈아준다든가 뭐 소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따서 이렇게 소독해주는 네, 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상황인지라 대상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은 이게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이 일을 하겠다는 의료기관들이 좀 많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선택권이 좀 이렇게 편리하게 갈 수 있겠지 1, 않을까. 2급은 그럼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따졌을 때 한 4,300명 정도. 4,300명 정도. 네네네. 10,000명 대상 중에 네. 1, 2급이 4,300명 정도니까 네네네.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네요. 근데 이제 그 중 하나는 뭐 요양기관이라는데 이런 데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집안에 계신 분들이 이걸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의사회하고도 그런 어떻게 돌봄의 의료를 어떻게 해줘야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해줘야 될 건에 대한 걸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좀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장비도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그쵸. 상태니까 그런 부분 지금 처음이라 그런 부분을 다지는 기간이지 않을까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평가나 이런 건 다 나온다는 건 아직은 네. 뭐 시행하는 시점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시는 의원의 목소리나 현장에서 애로 네. 사항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야 정책적으로 좀 더 나아가지 네,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산 규모도 네.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를 좀 말씀드린다면 의사 선생님은 월 1회, 그다음에 간호사는 월 2회까지 나갈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그분에 대한 거를 이제 계획 잡아서 통합 시 복지하고 연계해서 1회에 한 명을 보는데요. 1회에 한 명. 1회 나간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환자면 이 환자를 의사 선생님은 월 1회만 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저기가 되는 거죠. 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월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가줘야 이제 의료 수가를 청구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된다. 그러면 의사 한 명이 140명까지. 그렇죠. 네네.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1회라고 하면 이분이 예. 한 달에 한 명만 케어하면 되냐 이렇게 아니.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140 1회람이 한 명에 대한 1회고 네네네. 최대 140명까지 케어할 네. 수 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 조절을 하시겠죠.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